네, 오늘은 엄지 피아노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전통악기 칼림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재료를 좀 자세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칼림바 재료를 파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칼림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재료를 구입한 곳은 홍대에 있는 이제 나무 공방 나반이란 곳에서 이제 재료를 구입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칼림바 바디에 해당하는 수종을 세 종류를 팔고 있어요.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쪽이 캄보나무, 그 다음에 느티나무, 그 다음에 편백나무, 이렇게 세 종류의 나무를 팔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원하는 나무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캄보나무는 이 도마로도 많이 쓰이는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단단한 이 세 개 중에는 그런 수종에 해당하고, 이제 느티나무는 중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편백나무는 이제 가장 그 부드러운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종류의 수종을 그 나반에서 팔고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느티나무를 이용해서 칼림바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이제 킷 세트가 필요한데요. 역시 이 킷 세트도 그 공방 나방에서 구입한 거고요. 얘는 이제 너트라고 불리는 아이예요. 지금 홈이 있는 애가 있고 홈이 없는 애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너트가 필요하고, 그다음 이쪽은 이제 너트 실린더, 그리고 17kg 된 칼림바를 제작할 거라서 이렇게 17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동바라고 불리는 이제 아이랑 걔를 고정시켜줄 나사 5개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칼림바를 만들 때 필요한 건 아닌데, 완성하고 나면 보관할 이러한 파우치, 그리고 칼림바를 튜닝할 때 필요할 이런 튜닝 망치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제작 도구를 알아보면 이런 이제 비닐 장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작업용 장갑, 그리고 이제 300방짜리 천사포, 키친타올 2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동 드릴, 목공용 클램프 4개, 우레탄 망치, 목공용 본드, 롱노즈, 목공용 왁스가 필요하고요. 제작 도구들이 상당히 많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칼림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이런 작업용 장갑을 끼고 이 칼림바 바디를 샌딩이라는 작업을 해줄 건데, 이 샌딩이란 거는 이런 이제 사포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문질러 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미 이제 공방에서 180방까지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320방짜리 그 천사포를 이용해서 샌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샌딩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 바디에 붙어 있는 이제 나뭇가루라던가 이 바닥에 있는 나뭇가루를 한번 좀 정리를 해줘야겠죠? 걔를 정리하고 좀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너트를 바디에 붙이는 일을 할 건데, 이렇게 이제 홈이 파져 있는 거는 아래에 붙이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홈이 파져 있지 않은 거는 위쪽에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공방에서 이미 붙일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맞춰서 잘 붙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왜냐면 이후의 작업은 되돌릴 수가 있는데, 얘는 한 번 붙이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평을 맞춰서 정확한 위치에 잘 붙이도록 하고요. 본드를 이제 바를 때는 소량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이제 나중에 옆으로 막 다 많이 바르면 삐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소량만 이 목공용 본드를 이용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아, 네. 지금 소량만 발라야 되는데 이미 좀 한 군데 너무 많이 발랐지만, 이미 발랐으니까 좀 붙여보도록 할까요?
나머지 하나도 이제 본드를 발라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위에 딱 맞게 올려 놓았는데, 일단 이 상태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놔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본드가 경화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 이제 뒤에 설명서 보면 30분 정도는 적어도 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붙인 상태로 끝낼 게 아니라 아까 소개했던 재료 중에서 이 클램프란 아이로 이 네 군데를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고정해 줘도 되지만, 이게 아직은 본드가 사실은 전혀 마르지 않은 상태여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이 너트가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경화하는 시간을 잠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램프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클램프로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램프로 고정을 할 때는 너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한 손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을 고정해주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벌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좀 힘들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쪽을 이제 붙이고 나머지 반대쪽도 이렇게 고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아이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한 손으로 꽉 누르고 클램프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도 이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모양이 약간 꽃게 같고 귀엽죠? 자, 이 상태에서 한 15분 정도 더 둘 거거든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실제 이제 경화하는 데는 최소 30분, 완전히 경화되는 데는 하루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면 이 상태에서도 한 30분 정도 이제 두시면 좋은데, 혹시 좀 급하시다면 한 15분 정도는 그래도 더 이렇게 이 상태로 두도록 하고요. 저도 이제 15분 정도 이 상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본드를 너무 많이 바르셨다면 이렇게 좀 삐져나온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삐져나온 게 보이죠? 이런 것들을 종이를 이용해서 닦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클램프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목공용 왁스를 이용해서 왁싱 작업을 할 건데, 일단은 비닐 장갑을 먼저 껴야겠죠. 일단 얘를 작업해주는 이유는, 이게 이제 얘를 작업을 해주면 나뭇결도 좀 살아나는 효과가 있지만, 이 나무가 이제 오래되면 갈라지거나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왁스를 발라주면은 그런 걸 좀 더 이제 지연시킬 수 있고, 어쨌든 좀 더 오랫동안 이게 좋은 상태로 잘 이제 유지되게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뚜껑을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왁스는 그 두 가지 성분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재료인데, 하나는 레시드 오일이라는 것과 비즈왁스라는 게 이제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준비했던 재료 중에서 이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얘를 이제 광을 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바를 때는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이제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 바르도록 하시면 돼요. 한번 발라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왁싱 작업을 다 끝냈고요. 이 상태로 이제 왁스가 좀 나무에 스며들도록 한 5분 정도 좀 시간을 두고 놔둘 거고, 5분 뒤에 이제 나무 왁스들을 좀 닦아낼 거예요. 이제 5분 동안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왁스를 닦아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이제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진동바 부착을 할 거예요. 이게 그냥 손으로 해도 되지만 되게 꽉 고정돼야 돼서 전동 드릴을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요. 이 진동바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제 요렇게 해서 그냥 이걸 그대로 여기 이제 구멍에 맞춰서 얘를 부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부착을 할 때는 바디를 잘 잡고 해야겠죠?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이제 진동바에 대한 부착이 끝났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이 키를 여기다 달아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작업이 우리가 하는 작업 중에 가장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키를 달기 전에 이렇게 키를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게 이제 작업할 때 편하니까 먼저 순서에 맞게 키를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트 실린더를 여기 홈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홈 파인대에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얘를 달 건데, 처음에는 얘를 먼저 설치하겠죠. 얘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다른 아이 키 중에 남는 마지막 아이를 이렇게 들고 얘를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받쳐줄 거예요.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홈이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다가 마지막 이 아이 이렇게 살짝 꽂아서 이렇게 받쳐줄 겁니다. 그리고 얘를 그 위쪽으로 가게 요렇게 꽂아서 이제 망치로 여기 쳐가지고 얘를 올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망치를 쳐서 얘를 올릴 때 얘네가 이제 움직이면은 사실 이게 망치질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두 명이서 만든다 라고 하면은 한 명이 좀 잡아주면 좀 작업을 편하게 할 수가 있고, 혼자 한다면 이제 이 두 개의 키가 움직이지 않게 꽉 고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망치질을 하면 돼요. 여기 가장자리가 가장 작업이 힘들거든요. 가운데로 좀 편해지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잘 안 되실 수 있지만 잘 고정하신 상태에서 망치질을 하면은 이게 이제 키가 올라가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키가 다른 여기 너트 위에 올라간 게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렇게 롱노즐을 이용해서 이제 아래에 있는 아이를 빼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키가 이렇게 하나 들어간 게 보이시죠? 나머지 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키를 이제 거의 한 절반 정도 꽂아줬거든요. 이게 V자 형태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C까지 키를 꽂아주면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올라가게 키를 꽂아주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요. 여분의 키가 있다면 걔를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꽂으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없다면 요런 쇠로 된 자 있죠? 얘를 받쳐서 꽂으셔도 됩니다. 한번 얘를 받쳐서 꽂아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모든 키를 지금 다 꽂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율을 하면 되는데, 이 조율하기 전에 이제 V자 형태로 이렇게 배열을 했잖아요. 근데 배열을 좀 예쁘게 해줘야 조율을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키에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에 해당하는 C, D, E, F 이런 게 써 있죠.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 아이, 여기가 지금 E라고 써 있는데, 얘 E가 여기 쇠봉 위에 오게끔 하고 그 상태로 이제 V자 형태로 배열해야 조율하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얘를 여기 쇠봉 위에 오게 한 다음에 V자 형태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가 제가 쇠봉 정도에 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V자 형태로 배열을 했죠. 자, 이제 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율은 스마트 칼림바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하도록 할 거니까 얘를 다운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행을 해보면 화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칼림바 키 모양이 나와 있죠. 얘네를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얘네를 좀 들어보면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칼림바에서 이렇게 키를 눌러서 소리를 내보면 얘가 이제 어느 소리가 나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얘를 한번 이렇게 튕겨보면 어플에서 이제 얘에 맞는 음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B랑 B 플랫 사이로 나오거든요. 이제 B랑 B 플랫 사이로 나온다는 얘기는 B라는 건 이제 C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이 좀 더 낮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도보다 낮은 C 쪽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키를 좀 짧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튜닝 망치를 쳐서 좀 짧게 만들어주면은 음이 이제 높아지고, 길게 만들어주면 음이 낮아지니까 이제 그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율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C부터 순서대로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율이 다 끝났고요. 소리가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소리가 잘 나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악기를 만들었으니까 연주를 하나 한 곡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